안녕하십니까. 최한구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토요일 이곳 태평양 시간으로 8시 반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국과 미국에 일어났던 중요한 시사들을 소개하면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뉴스가 좀 많습니다. 첫째로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아마 미국 역사상 내가 좋아하는 어떤 언론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과 민간을 떠나서 이렇게 추악한 인간은 없었다 그래요. 그 이후로는 첫째, 민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32가지인가 뭐 3가지인가 그렇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게 지금 47가지. 그래서 약 한 100개 정도의 기소가 담겨 있는데, 이 사람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가 법정에 들어가면 순한 양같이 되어서 나오고, 또 법정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 대법원장, 판사, 뭐 공화당, 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입에 걸리는 대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언론들은 미국의 괴물이라 그래요. 미국의 괴물.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뭐 예수처럼 신같이 받드는 거예요. 감옥수 한번 갔다 오고 아니면 기소를 한번 당하면 당할수록 팔로워들이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고. 그리고 또 돈이 들어와요. 그 재판에 서라고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인간. 그리고 뭐 민사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 포르노 여자를 건드려 부정한 행동을 한 것. 그리고 형사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론을 조작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미국이 속여서 자기가 대통령에 떨어졌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로 시작된 이 나라의 국부로 그를 받들어 왔던 지난 4년이 정말 아깝고, 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또 지지해서 국부로 받들겠다고 하는 사람의 지지가 이렇게 내려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슬픈 생각 들어집니다. 정말 반드시 이런 사람은 미국 땅에서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미국의 괴물이고 온갖 저주와 욕설과 비난을 다 하는 정말 악한 가운데 악한 정말 추악범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 이거 뭐 장난삼아 하는 일인데 세계 뉴스거리가 되겠나 싶은 문제인데, 이 저크버그와 알렌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고, 저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트위터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알렌 머스크가 어플리케이션 폼을 만드니까 이것이 뭐 트위터를 이기겠느냐 이런 말 싸움으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한판 하자. 그래서 저크버그와 알렌 머스크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한판 하는데, 그 개런티를 아마 10억 불로 그랬다 그래요. 뭐 전문적인 사업꾼들도 아니고 건투 복싱 선수도 아닌데, 이 두 사람의 그만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전기차 문제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이것이 아마 우리 다음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음 시대의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싸움. 그런데 아마 뭐 각자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그런데 전혀 이 사람은 운동한 근육이 아니고 완전히 비계 살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이 부인이 중국 사람에 대해서 중국 무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해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알렌 머스크보다는 저커버그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알렌 머스크가 뭐 또 좀 빼요. 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한판 승부를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근데 수술하고 나면 또 회복이 안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기업의 대결이 정말 볼만한 것인데 곧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내가 볼 때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당에서 하는 식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오염수가 나쁘다고 하는 여론 조작을 하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염수가 한국에 오는 데는 뭐 5,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해양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서 그걸 방출을 하면 알래스카를 거쳐서 태평양을 그리고 남태평양을 거쳐서 오는 데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린다. 5년 그 이상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태평양이 아주 큰 것입니다. 뭐 조그마한 저수지 정도가 아니에요. 태평양 뿌리입니까? 그 수심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어요. 근데 이러한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오염수가 중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한국에 오는 데는 뭐 5,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중국의 양자간 부근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도 한 가지입니다만은 반드시 오염수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오염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짓게 되어지는데 중국에서 생산되어지는 오염수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가 넘는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그 오염수를 방출하는데도 중국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뿐만 아니죠. 북한에 생산하는 오염수는 뭐 그보다도 하고 그걸 방출하는 그 부근에 앉은 자들은 지금 자식을 놓지 못하고 낳는다 그래도 전부 기형아를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오염수가 걱정이 되고 국민의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빨리 속히 윤석열 정부를 타도해가지고 공산정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의 목표인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SNS를 보다가 그 양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뭐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은 전부가 다 우편향된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김대중, 문재인, 또 그리고 노무현 이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한국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은 조금 다르죠. 그러나 문재인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요소는 하와이 그 산불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와이는 뭐 10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 가장 큰 있고 그 다음이 마우이고 마우이 다음이 오하우고 오하우 다음이 카우이 섬. 이 네 개가 큰 섬인데 지금 불이 난 것은 마우이 섬입니다. 그리고 빅 아일랜드는 제일 남쪽에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북서쪽으로 있는 것이 마우이. 그리고 또 북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오하우, 호놀룰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카우이 섬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는 처음에 이 산불 그러기에 빅 아일랜드에서 난 화산 폭발로 인하여 생긴 화재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우이 섬이었습니다. 마우이 섬은 그 화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곳인데 지금 자꾸 연구를 해서 밝혀본 바에 의하면은 전기선이 바람에 의해서
자빠지는 나무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창조 이래에 미국 땅에서 일어난 가장 큰 재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마 사망한 사람이 뭐 110명인가 좀 되고 그 행방불명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사실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 말이 행방불명이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그 재난이 일어나. 그리고 저는 몇 년 전에 하와이로 이사를 갈까 싶어서 그쪽을 가보았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관광지, 그리고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은 가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섬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심지어 쇳덩어리도 다 녹아버리는 그 정도의 불이 일어났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께서 곧 그쪽으로 오늘이 18일이니까 아마 내일 모레쯤 아마 하와이를 방문할 것 같은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문제는 새만금에서 실시된 잼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제적인 행사치고는 이만큼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모임은 거의 없을 겁니다. 45,000명, 완전히 도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대에 결정되어져서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와서 이것을 시행하게 돼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마약자 홈리스 수용소도 안 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세계적인 잔치, 세계적인 미래의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날 그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말 창피하고 창피해서 텔레비를 볼 마음이 안 날 정도의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수용소 수준도 아닌 것이죠. 물론 마무리는 잘 되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만회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지금 윤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부실히 했다. 물론 부실히 한 것 사실이죠. 5년 동안에 별 한 것도 없이 진흙탕 속에다 잼버리를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윤 정부는 과거의 탓, 전 정부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정권을 이양받을 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다 이양받았는데, 이것을 자기 잘못이 아니고 전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윤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전수받을 때 분명히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너무너무 등한히 한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이가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에 있어서 현실적 책임은 윤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국제 미래의 이 세계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정말 텔레비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애들을 그 구덩이 속에,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세계적인 수치를 당하고 모든 수치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잘못은 문재인에게 있잖아요. 준비를 그렇게 부실하게 할 수 없는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번 뉴스 할 때마다 미국의 괴물 트럼프와 한국의 괴물 문재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충성스러운 김정은이의 부하 노릇을 잘했다는 겁니다. 모든 정책은 북한을 위해서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실제로 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군사 전력 문제에 있어서 하늘에 상공을 내어주잖아요. 모든 군사의 문제는 북한과 중국에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문제, 잘못은 탈원전의 문제, 태양광의 문제,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의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줬다. 그 속에 무엇이 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정광훈 목사와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라고 했을 때 판사가 그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그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거를 보고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결국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고영주와 정광훈 목사는 무죄로 풀려나고 문재인은 빨갱이, 김정은이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5년 동안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양식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정권 말기에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신병자처럼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국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비웃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의 역사를 왜곡했어요. 그의 입으로 한 말 가운데 하나가 한국은 태어나지 아니해야 할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참 답답하게도 내 고향 양산, 바로 그게 석계 신평 앞인데 내가 살던 곳이 왜 거기에 양산으로 찾아갔는지 나는 정말 부끄러운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그의 실정,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요. 그뿐입니까? 그 4대 강보를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 학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이 홍수에 이 가물음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있은 것이 얼마나 국가의 그 하천 물과 가뭄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놈은요, 모든 것을 북쪽만을 위해서 살고 국민을 해치는, 나라 전체를 망치는 그 여자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통령만 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개인 관광을 다니고요. 170벌이 넘는 옷을 해 입고 지금 양산 그 산골짜기에서 그 많은 옷을 입고서 어디로 돌아다닐 겁니까? 그뿐도 아닙니다. 청와대 그 부엌에 들어가니까 냉장고, 집기,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열한 인간이 한번 미국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놈이 트럼프이듯이 한국에서 가장 추악한 놈이 문재인입니다. 나는 문재인과 트럼프는 이 방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북한만을 위해서 살고 김정은이의 충실한 하수였다, 충실한 부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강조해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잡아넣어서 과거의 두 대통령이 고생한 것과 같은 고생도 자기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사 뉴스 평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